모든 삶은 실수로 시작된다. 느림보 부자 아빠가 들려주는 30가지 솔직한 이야기. 글 신태순, 김현정. 나비스콜 출판. 돈을 미워하지 말 걸 그랬다. 어릴 적에 한동안 어른들 팀에서 지내던 기억이 난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부업으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시면 어머니는 당구장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셨다.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면 나는 동생 손을 잡고 당구장으로 향했다. 오후에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녁 무렵이 되면 당구장이 제법 붐볐다. 구석에 있는 작은 카운터에서 우리 둘은 자주 시간을 보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는 공 2개가 부딪히는 당구장 특유의 소음과 맞물려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머니는 얌전히 있으라며 주의를 주셨지만 난 그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구를 치는 어른들 사이를 펄짝펄짝 뛰어다녔다. 동생도 나 못지않게 장난이 심해서 당구장은 금세 놀이터로 변했다. 어머니는 그런 우리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녀와서 당구장에 곧바로 달려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나와 동생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당구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식들 교육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그러셨던 것 같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나는 놀 장소가 사라진 게 무척 아쉬웠다. 어린 마음에 사람들로 북적대는 공간이 좋았던 모양이다. 당구장은 그렇게 정리했지만 그 뒤에도 어머니는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셨다. 나중에는 빌딩 관리원 자리를 얻어 출퇴근을 하셨다. 대학생 시절 방학이 되면 동생과 함께 그 빌딩에 찾아가 일을 도왔다. 어머니의 동료분들이 그런 우리를 칭찬하곤 하셨다. 그렇게 생활력이 강한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족하게 바라본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두 분이 돈 때문에 다툴 때마다 나와 동생은 방에 틀어박혔다. 그러고는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맥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돈이란 게 그리 좋은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게 돈에 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도 돈에 관한 내 감정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부모님의 다툼도 여전했고 주변 상황도 눈에 띄게 바뀐 게 없었기 때문이다. 동네가 크지 않다 보니 학교에서 마주치는 아이들도 똑같았고 사는 형편도 다들 비슷했다. 그러다가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에 덜컥 합격해 서울에서 지내며 새로운 상황이 눈에 종종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대학생이 차를 몰고 다닌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차를 모는 동기도 있었고 돈을 물쓰듯 하는 친구도 있었다. 내가 활동하던 춤 동아리에도 비슷한 선배가 있었는데 종종 후배들을 데려다가 술이나 밥을 아낌없이 사주곤 했다. 당시에 나는 하숙비에 보태기 위해 일주일에 2-3번씩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여자친구를 통해 아는 댁 중학생 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대학생 과외교사를 구하는 사이트를 뒤지며 일거리를 찾기도 했다.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 후배들을 챙겨주는 선배가 나는 고마웠다. 그러면서 웬만한 대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를 한 달이면 해치우는 선배가 신기했다. 대체 부모님이 어떤 분이길래 20몇 살밖에 되지 않는 자식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용돈을 주는 걸까 궁금해졌다. 돈에 관한 내 감정이 급속도로 나빠진 건 군대에 다녀온 이후부터였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일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그리고 당연한 듯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당시 내 목표는 5급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때 내 주변에는 이렇게 졸업을 미루고 복잡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검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사법고시,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기 위한 CPA가 주류를 이루었다. 어쨌거나 정년이 될 때까지 쫓겨나지 않고 꾸준히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부모님도 그 길을 응원해 주셨고 나도 내 선택이 당연하다 여겼다. 문제는 돈이었다.
온종일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본격적인 아르바이트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늦깎이로 군대에 다녀온 나는 그때 이미 20대 후반이었다. 남들은 취업해서 돈을 벌 나이에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하니 죽을 맛이었다. 최대한 돈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두 번째 불합격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다음에 붙으면 되지 뭐.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나는 점점 더 쪼그라들었다. 낙방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면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외딴 주점에 모여들었다.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는 이야기는 점점 암울한 쪽으로 흘러갔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위해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한다는 게 암담하게 느껴졌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돈은 필요악이란 생각이 가득했다. 공부를 그만둔 뒤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그 확신은 더욱 짙어졌다. 어떻게든 계약을 따내야 먹고 살 돈이 생기다 보니 난 어느새 부풀려 말하기에 달인이 되어 있었다.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일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게 보험 판매원의 본분이란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채워진 월급 봉투는 왠지 뒷맛이 씁쓸했다. 돈을 떠올릴 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 옅어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였다.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에서 내가 주로 했던 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무자본 창업이란 게 워낙 생소한 분야다 보니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들 궁금한 게 많았다. 이것저것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이야기가 자연스레 인생 상담으로 이어졌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는 게 재미없는데.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엔 낯설었다.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회원의 절반가량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차지했다. 나머지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때 부자였던 사람이었다. 재산이 100억을 넘었던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돈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자에게도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다. 돈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그때부터 나는 주변의 부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매일 긁어도 죽을 때까지 못 쓸 만큼 돈이 많은데도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차고에 외제차가 한가득인데도 웬만한 거리는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부자로 살면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삶의 방식이 비슷했다.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고마워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그들의 공통점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남달랐다. 원인을 자신한테서 찾았다.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부자라고 해도 한평생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 세상은 공평하다. 돈이 많은 이들은 망할 때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게 망한다. 대들보도, 지붕도, 석가래도 몽땅 무너진 상황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은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이만하길 다행이지. 얼른 상황을 수습해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이미 돈이 많은데도 더 갖지 못해 안달을 가족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이런 후회를 했다. 망하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친구도 가족도 직원도 다 돈 때문에 붙어있던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뒤늦게라도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오히려 다행이었다. 많은 부자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게 얼마가 되었든 나한테 찾아오는 돈은 항상 소중한 거구나. 우리 네 가족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한테 항상 고마워해야겠다. 주변 사람들이 나랑은 전화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며 불평을 한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는 내팽개치고 아이들과 뒹굴며 놀기 시작한다. 전화 몇 통 못 받는 게 뭔 대수일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장을 여유있게 기다려준다.
덕분에 집에 머물며 가족들과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예전엔 돈을 원수로 여겼다. 돈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돈이 친구 같다. 돈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돈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아진다는 진실을 이제는 잘 안다. 돈을 미워하지 말 걸 그랬다.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공연히 원망을 들었던 돈한테 내심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